국내 수급 쪽으로 한번 빨리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어제 외국인들이 제가 3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먼저 드렸었고요.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 되면 제가 4주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는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정도의 느낌이 어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천억 넘게 자금이 들어왔고 1,500억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려. 1,500억 자금이 나왔고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삼성전자 하나에 2천억이 샀거든요. 1,500억이 코스피에서 들어왔는데 2천억을 삼성전자에 샀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좀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 들어온 종목들이 그 업종 섹터의 주요 종목들인데 이들 위주로 제가 한번 실적 추정치와 함께 최근의 동향들 한번 점검을 빠르게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도 어제 오래간만에 1,0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들어왔고 기관들은 개인들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좋은 수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거기까지.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지금부터 우리 대형주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자, 삼성전자 가운데 외국인들 수급이 있죠. 네, 최근에 9월 중순부터 해서 꾸준하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사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사업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중립 포지션 가깝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어제도 2천억을 한 방에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을 사다 보니까 조금 좀 저가 종목들,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약간의 그 탄력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수급 특징주가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자, 삼성전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인데 바이오들이 주가 올라오는 동안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했겠죠, 그죠?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삼성전자를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샀는데 바닥까지 5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고개 들고 좀 올라오니까 이제 개인들이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계속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자, 최근에 주가는 안 좋은데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안 좋죠. 지금 보시면 내년도 2023년도의 영업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멈췄는데 주가는 먼저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죠? 5만 원대 초반에서 먼저 바닥을 잡았는데 이 바닥을 잡았던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비 투자를 좀 축소한다, 생산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때부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바닥을 이미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 잡고 멈추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주가는 바닥을 잡고 턴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주식형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차트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가격을 하나 찍어드린 가격이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 있냐면 요 양봉의 시가를 이미 제가 10월달 초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 양봉의 시가가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저항이니까 그거 돌파되면 이제 저항 하나 넘어서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전에 차트를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에서 지금 음봉 만들고 윗꼬리 달리고 다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올라오다가 부딪히고 뭔가 여기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57,500원으로 딱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봉의 시가 저항이 얼마였냐면 57,000원이었는데 드디어 아주 가깝게 있는 저항 하나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잘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제는 더욱더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저는 이익을 뭐 이익이든지 아니면 손실을 축소를 해보시는 것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디마크 기준으로 파란색 위에 고가 위에서 출발했다가 거기를 깨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견조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더 윗방향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초 10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발표가 있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또 청사진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패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 뭐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 패가 안 나왔으니까 뭐 기다려 보는 걸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삼성 SDI의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MW, GM, 테슬라 쪽으로 고객사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삼성 SDI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개장 전 방송에서 드렸었고 어제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에 삼성 SDI 수급 동향 한번 그려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상업펀드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SDI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계속 사모으고 네, 있다. 최근에 보시면 10월 초부터 해서 상업펀드에서 삼성 SDI를 계속해서 지금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강하게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의 기간 수급보다는 삼성 SDI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SDI는 최근에는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올라갈 듯 하면 맞고 올라갈 듯 하면 또 내려맞고.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7월 초부터 제가 이 수급 누적을 그려놓은 건데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SDI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뭐 GM 이런 이제 수주를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뭐 이런 약간의 의심을. 네, 의심.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한 것을 봤을 때 뭔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외국인과 달리 7월 달부터 주가가 답답한 박스권을 보이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을 이제는 막 계속 다 팔아버리는, 아쉽게도 어제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완벽하게 어제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제 개인들은 더 역대급으로 어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삼성 SDI 주식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 상승의 에너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그죠? 개인들은 매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이런 방향으로 SDI는 전개가 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어제는 보여드렸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여전히 2023년도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 트렌드에서 아직 기존은 변함이 없는데, 자, SDI가 올라갈 듯 하면 60만 원대 초반에서 멈추고, 여기 올라갈 듯 하면 멈추고, 이게 4월 달부터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렸는데, 어제 드디어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모습이 드디어 실적을 결국엔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주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차트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기준선 위에서 어제 출발해서 모양 나쁘지 않았고, 아래 꼬리를 기준선 위에서 딱 달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디마크 고점을 뚫어놓고 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62만원, 63만원의 무거운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65만원으로 딱 끝냈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원래는 대장주로 말씀드렸고, SDI도 이제 어제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제는 회사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같은 방향으로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SDI가 훨씬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지금까지 강조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두 종목이 움직일 분위기를 SDI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재 쪽에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은 누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소재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 내가 조금 대장주를 원한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특히나 이 중국의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광석, 정제, 정년 쪽에 뭐 흑연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주도주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수급을 업데이트를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사모펀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매집을 했었고, 9월 말부터 매집을 해왔고, 어제도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갔고, 연기금, 투신, 어제 3대 매수 기관 주체가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고 외국인들도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매수가 누적 매수 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팔고 있을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만 가파르게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최근 3개월 동안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자, 실적의 방향성을 주가가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도 봤지만 포스코케미칼도 제가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최근에 그려보니까 9월 달부터 가파르게 지금 포스코케미칼의 실적 추정치가 내년도입니다. 2023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케미칼이 시장 때문에 같이 하락은 했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 찾으니까 바로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신고가를 이렇게 가는 실적 추정치의 방향성을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일단 1차적으로 저는 2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만 원 넘어서는 분위기까지는 한번 이익을 극대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최근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오늘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나오는 리포트들 헤드라인만 딱 꺼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오늘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리포트만 오늘 몇 개가 쏟아졌나요, 지금? KB증권 저희 이창민 애널부터 시작해서 DS 대신부터 해서 와, 이거 몇 개예요, 지금? 팔아야 될 때군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우리가 목표 주가를 처음 올리느냐, 아니면 한번 뭐 4번, 5번 올렸는데 지금 뭐 또 올린 거냐, 이게 중요한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올리는지도 봐야 되는데, 오늘 KB증권을 비롯해서 뭐 DS, 대신, 하나, 메리츠 대부분이 지금 세모가 방향이 보면 위로 세모가 돼 있죠. 이거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좋아졌고 양호한 업황에 따라서 뭐 IRA 이후 바게닝 파워 강화가 확인되었고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늘 대부분 다 상향 조정을 했고 KB증권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네요. 26만 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20만 원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정도를 보는데, 아무튼 그런 방향성을 대부분 오늘 포스코케미칼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코멘트를 냈으니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차트는 이 정도로 끝났고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어제 수급이 특징적인 것은 역시 지난번에 우리 왜 지난 금요일이었나 목요일 날 상당히 4천억짜리. 규모가 큰,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방어주적인 성격을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뒤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급 한번 업데이트를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자, 일단 사모펀드의 수급이 살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 중립 이상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근데 연기금이 요 종목은 찐이네요,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7월 달부터 꾸준하게 연기금은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꾸준하게 사고 있고, 최근에 7월 중순부터는 투신이 공격적으로 펀드에서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 기관들도 방향성이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고 난 뒤부터 외국인들이 방향성이 지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지금 외국인의 수급 누적 포지션이 서서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쌍끌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있고, 결국 안타깝게도 또 개인만 지금 이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까지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수주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추정치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이렇게 되면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올해가 아니라 이게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받고 난 다음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다 올려버렸고, 그때부터 지금 같이 주가도 방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사람과 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는 개를 무서워해서 저는 뭐 좀 개를 안 키우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나 이렇게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부분 보면 개가 주인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냄새도 좀 맡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래요. 실적이 방향성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뉴스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뒤처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앞서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이 지금보다 앞으로 증액이 될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동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는데 요 갭 상승도 만들어 놨고요. 요거 뭐 메우지 않으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꾸준하게 요 갭을 메우지 않았고 그때 이후로 방향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대형주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 밑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이제 좀 바닥을 한번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수 쪽을 한번 봤는데 매도 쪽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자동차 쪽을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진짜 오늘 포드하고 GM하고 좀 괜찮았죠. 네. 금요일도 괜찮았고, 근데 우리만 지금 계속 안 좋아서. 근데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번 보시면 기아, 현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은행주 이야기 드렸는데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의 집중은 자동차와 은행이었다. 뭐 이렇게 대형주 업종으로도 구분한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매도가 나오나 싶어 일단 펀더멘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EPS의 컨센서스 추이를 한번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추정치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8월달, 9월달 조금 회복하는 듯 하다가 지금 최근에 왔다 갔다 약간 행보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더 이상 지금 올리지 않고. 근데 어제 실적 코멘트와 함께 이게 방향성이 살짝 내려갈지 이게 올라갈지 조금 더 업데이트를 아마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멈춰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고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기아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 저도 오래간만에 원래는 자동차 완성차를 제가 잘 요즘 뭐 일단 투자의 제 개인적인 후순위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게 7월 달부터 꾸준하게 파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예. 연기금, 투신 뭐 해서 계속 그때만 해도 기아가 가장 우리도 계속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뭐 이런 걸로 기아가 그래요? 언급이 되고 그랬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 코멘트가 뭐 그런 게 나왔었나 보죠. 우리 방송 네. 그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 펀드 매니저들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 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실적 분위기 나오기 전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방향이 조금 아쉬운 게 앞에 단에 실적 추정치가 좋았던 기업들과 달리 이 종목은 개인들만 9월 달부터 열심히 기아를 지금 사고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아쉽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아의 내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앞에 이제 봤던 종목들처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슬로우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으로 이제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추정치를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떨어뜨리는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된 건지 그거를 한번 앞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년도 영업이익은 멈춰 있었는데 주가가 먼저 빠졌으니까 요게 선반영인지 그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 갭 하락 부분들을 계속 보여드렸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이게 뭐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좀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초보자분들이 이 갭 하락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갭을 뚫지 못했고 어제 이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음봉이 어제 만들어진 음봉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연기금과 투신 3호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그나마 사다가 관망이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 자, 현대차도 요 두 개의 갭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저 법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정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좀 관망하시기를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 음봉이 아주 긴 장대 음봉이 났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음봉을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고 요거 돌파하면 한번 이제는 들어가 볼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